남원에 사시는 임재순 선생님은 올해 72이십니다. 시외버스 기사로 35년을 일하신 분이에요. 은퇴하시고 나서 건강부터 챙기겠다고 마음을 단단히 먹으셨습니다. 텔레비전에서 건강 프로그램을 열심히 보시고 하나하나 따라하셨어요. 아침에는 고구마를 찜통에 쪄서 밥 대신 드셨고요. 물 마시기 싫다고 다시마를 우려서 구수하게 만든 물을 큰 주전자에 끓여놓고 하루 종일 드셨습니다. 소금도 저염소금으로 바꾸셨어요. 나트륨을 줄여야 한다는 말을 들으셨거든요. 건강을 위해 할 수 있는 건 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3년을 지내셨는데요. 어느 날부터 다리가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밤에 화장실 때문에 두세 번씩 깨시더니 낮에도 기운이 없으셨습니다. 결국 검사를 받으셨는데 신장 기능이 상당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건강하려고 한 것들이 전부 독이었다니 믿을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고구마도 다시마도 저염소금도 전부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것들이잖아요. 오늘은 이 수수께끼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부엌에서 시작해서 신장까지 도착하는 여행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여행을 따라가시면 어디서 무엇이 잘못되는지 정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자, 첫 번째 정거장은 부엌입니다. 우리 부엌에서 음식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이름을 붙여드릴게요. 농축의 법칙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법칙 하나만 기억하시면 앞으로 어떤 음식이 신장에 위험한지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어요.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음식에서 물이 빠지면 부피는 줄어드는데 안에 들어있던 성분은 그대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무게로 치면 몇 배로 진해지는 거예요. 찻잎을 떠올려 보세요. 말린 찻잎을 뜨거운 물에 넣으면 물이 갈색으로 변하죠. 안에 있던 성분이 물로 빠져나온 겁니다. 그런데 찻잎에 김만 쐬면 아무리 오래 쐬어도 물이 변하지 않아요. 빠져나갈 물 자체가 없으니까요. 칼륨도 똑같습니다. 이 농축의 법칙이 우리 부엌 곳곳에서 작동하고 있어요. 말리면 진해집니다. 물을 썰어서 말리면 무말랭이가 되죠. 부피가 쪼그라드는 만큼 칼륨이 진해져요. 생후 한 개에 들어있던 칼륨이 무말랭이 한 줌 속에 농축되어 있는 겁니다. 연구 자료를 보면 건조 과정에서 칼륨 농도가 3배에서 5배까지 높아집니다. 생무는 칼륨이 낮은 편이에요. 그런데 무말랭이가 되는 순간 칼륨이 높은 음식으로 바뀝니다. 같은 무인데 말렸다는 이유 하나로요. 미역과 다시마는 더 심합니다. 건미역은 생미역에 비해 칼륨이 7배에서 10배까지 농축되어 있어요. 마른 미역 한 봉지를 물에 불려 보신 적 있으시죠? 조금 넣었는데 대야에 가득 차잖아요. 원래 그만큼이 눌려 있었던 겁니다. 짜면 진해집니다. 양배추즙, 호박즙, 당근즙, 양파즙. 이름에 즙자가 붙은 건 전부 같은 원리예요. 재료를 잔뜩 넣고 짜서 물만 뽑아낸 거니까요. 봉지는 작은데 안에 들어있는 칼륨은 재료 몇 개 분량입니다. 호박즙 한 봉지가 호박 서너 개 몫에서 칼륨을 한 번에 마시는 거예요. 굽거나 찌면 진해집니다. 군고구마가 그렇게 단 건 구우면서 물이 날아갔기 때문이에요. 단맛만 진해진 게 아니라 칼륨도 같이 진해진 겁니다. 찜도 마찬가지예요. 물이 없으니까 칼륨이 빠져나갈 데가 없어서 95%가 그대로 남습니다. 전자레인지도 똑같아요. 물 없이 가열하는 거라 칼륨이 빠질 곳이 없습니다. 이 농축의 법칙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물이 빠지는 모든 관리법은 칼륨을 진하게 만듭니다. 말리기, 짜기, 굽기, 찌기, 전자레인지. 반대로 물에 삶으면 칼륨이 물로 빠져나갑니다.
같은 고구마를 찜통에 찌면 칼륨이 95%가 남는데 물에 삶으면 절반 가까이 빠져요. 물을 갈아서 한 번 더 삶으면 60% 넘게 빠집니다. 찌는 것과 삶는 것이 신장한테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정거장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입입니다. 같은 음식이 입에서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 신장에 가는 충격이 달라져요. 씹어서 먹는 것과 마셔서 넘기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경험을 우리 몸에 줍니다. 고구마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삶은 고구마 반 개를 접시에 놓고 천천히 씹어 드시면 금방 배가 찹니다. 위에서 천천히 소화되고 칼륨도 천천히 흡수돼요. 우리 신장이 처리할 시간이 충분한 거지요. 그런데 고구마를 갈아서 주스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씹을 것도 없이 그대로 넘어갑니다. 고구마 두세 개가 한 컵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걸 단숨에 마시는 거예요. 칼륨이 한꺼번에 혈액으로 쏟아져 들어옵니다. 우리 신장이 그 속도를 감당할 수 없어요. 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밥 한 공기 대신 군고구마 하나를 드시면 칼로리는 비슷한데 칼륨은 여러 배가 넘게 들어옵니다. 우리가 밥 대신 고구마로 바꾸는 순간 우리 신장이 처리해야 할 칼륨의 양이 확 늘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시는 게 있습니다. 흰 쌀밥은 칼륨이 아주 낮아요. 우리 세대가 평생 드셔온 흰 쌀밥이 실은 신장 입장에서는 가장 안전한 주식이었던 겁니다. 요즘 건강 생각해서 현미나 잡곡으로 바꾸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현미하고 잡곡은 껍질을 안 벗긴 곡식이라 칼륨이 높습니다. 우리 몸에 좋다고 바꾸신 게 우리 신장에는 부담이었던 거예요. 물론 신장이 건강하신 분들한테는 현미가 좋습니다. 하지만 신장이 약해지기 시작하셨다면 흰 쌀밥이 더 안전합니다. 다시마 이야기를 좀 더 해야 할 것 같아요. 임재순 선생님이 3년 동안 드신 다시마 우린물. 이게 왜 문제가 되었는지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시마를 물에 담가 우려내면 안에 있던 칼륨이 물로 빠져나옵니다. 국물이 구수해지는 건 다시마 속 성분이 물로 나왔다는 뜻이에요. 맛만 논 게 아니라 칼륨도 같이 나온 겁니다. 선생님은 다시마를 건져서 버리셨어요. 건더기는 안 드시고요. 그런데 실은 칼륨은 이미 전부 물에 녹아 있었습니다. 다시마를 버리고 칼륨만 남은 물을 3년 동안 매일 드신 거예요. 미역국도 같은 원리입니다. 겉미역을 불려서 국을 끓이시잖아요. 불리는 과정에서 칼륨이 물에 나오고 끓이는 과정에서 더 나옵니다. 그 국물에 칼륨이 가득 들어 있어요. 건더기만 드시고 국물을 남기시면 칼륨 섭취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김이나 파래도 같은 해조류 식구예요. 특히 김은 바삭하게 구워서 드시잖아요. 마른 상태에서 드시는 거라 칼륨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반찬으로 자주 올리시는 분들은 횟수를 줄이시는 게 좋아요. 이제 세 번째 정거장입니다. 혈액입니다. 음식이 소화되고 나면 칼륨이 혈액 속으로 들어옵니다. 건강한 신장은 혈액 속 칼륨을 정밀하게 조절합니다. 많이 들어오면 많이 내보내고 적게 들어오면 적게 내보내서 항상 적정 수준을 유지하죠. 그런데 신장이 약해지면 이 내보내는 기능이 떨어집니다. 들어오는 양은 그대로인데 나가는 길이 좁아진 거예요. 그러면 칼륨이 혈액 속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가장 무서운 게 벌어져요. 우리 심장은 전기 신호로 규칙적으로 뛰는 기관이거든요. 이 전기 신호가 칼륨 농도에 아주 민감합니다. 칼륨이 정상 범위를 넘어가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고요. 더 높아지면 심장이 갑자기 멈출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손끝이 저릿저릿합니다. 그 다음 입 주변이 얼얼해지고요. 가슴이 쿵쿵거리면서 어지러워져요. 심장 문제가 심장까지 직접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 부엌의 수는이 가장 교묘한 함정이 있어요. 저염 소금입니다. 공주에 사시는 최복래 선생님 이야기를 드릴게요. 67이시고 한복집을 하시던 분입니다. 손이 야무지신 분이라 요리도 잘하시고 음식 맛이 좋기로 소문이 나셨어요. 혈압약을 드시기 시작하면서 짠 음식을 줄이셔야 했는데 맛이 밍밍해지는 게 참 힘드셨대요. 그래서 저염 소금으로 바꾸셨습니다. 나트륨을 줄인 소금이라고 해서요. 거기에 건강도 챙기겠다고 아침에는 양배추즙 한 봉지, 저녁에는 호박즙 한 봉지를 드셨어요. 붓기 빼는 데 좋다고 하니까요. 2년쯤 지나고 나서 손가락이 붓기 시작하셨습니다. 반지가 안 빠지시더니 손끝이 저리고 가슴이 두근거리셨어요. 검사를 받으셨더니 칼륨 수치가 위험한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원인은 3가지가 접촉이었어요. 첫째, 저염 소금입니다. 저염 소금의 정체를 아셔야 합니다. 소금에서 나트륨을 빼면 짠맛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나트륨을 뺀 자리에 칼륨을 채워 넣습니다. 칼륨으로도 짠맛 비슷한 게 나거든요. 제품에 따라 30%에서 50% 넘게 나트륨 대신 칼륨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염 소금은 나트륨을 줄인 소금이 아니라 나트륨을 칼륨으로 바꾼 소금입니다. 저염 간장도 마찬가지예요. 매 끼니마다 국에도 반찬에도 칼륨을 넣어서 드신 거나 다름없습니다. 둘째, 양배추즙과 호박즙. 아까 말씀드린 농축의 법칙이 여기서도 작동합니다. 양배추즙 한 봉지를 만들려면 양배추가 한참 들어갑니다. 그걸 짜서 물만 뽑아낸 거니까 칼륨이 몇 배로 농축되어 있어요. 호박즙도 마찬가지입니다. 붓기 빼려고 드신 호박즙이 신장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셋째, 이 3가지가 매일 겹쳤다는 겁니다. 아침에 양배추즙으로 칼륨, 저녁에 호박즙으로 칼륨, 매 끼니 저염 소금으로 칼륨, 하루 종일 칼륨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만 했으면 괜찮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3이 겹치니까 우리 신장이 감당을 못한 겁니다. 최복래 선생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저염 소금을 일반 소금으로 다시 바꾸셨어요. 다만 양을 아주 줄이시고 대신 식초와 마늘과 후추로 맛을 내십니다. 즙은 모두 끊으셨고요. 양배추가 위에 좋아서 드시고 싶으실 때는 살짝 데쳐서 잘게 썰어 드십니다. 굳이 짜서 드실 이유가 없거든요. 넉 달 후에 칼륨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자, 이제 4번째 정거장입니다. 우리 신장입니다. 여행의 마지막 도착지예요. 앞에서 부엌에서 농축되고 입에서 한꺼번에 들어온 칼륨이 혈액을 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신장이 건강하면 이 칼륨을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문제 없어요.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 마지막 관문에서 병목이 생기는 겁니다. 들어오는 양은 줄지 않았는데 나가는 문이 좁아졌으니까 칼륨이 우리 몸에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부엌과 입에서 칼륨을 줄여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신장을 고칠 수는 없지만 신장이 해야 할 일을 줄여줄 수는 있거든요. 지금까지 위험한 길을 따라왔으니까 이제 안전한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장에 좋으면서 제대로 드시는 방법입니다. 첫째, 당근입니다. 당근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몸에 들어가면 비타민 A로 바뀌는데 신장으로 가는 가느다란 혈관이 상하는 걸 막아줘요. 신장은 결국 아주 작은 핏줄 뭉치라서 그 핏줄을 지키는 게 신장을 지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베타카로틴은 기름하고 같이 먹어야 우리 몸에 흡수됩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요. 생으로 그냥 드시면 흡수가 10% 정도밖에 안 돼요. 물에 삶으면 20%에서 30% 정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기름에 볶으면 60%까지 올라가요. 같은 당근인데 기름 한 숟가락 차이로 우리 몸에 들어가는 양이 6배나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근은 껍질을 벗기고 얇게 썰어서 참기름이든 들기름이든 살짝 볶아 드세요. 양은 하루에 반 개에서 1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당근 주스나 당근즙은 안 됩니다. 농축의 법칙 기억하시죠? 갈아서 만들면 칼륨만 잔뜩 들어오고 기름이 없으니까 정작 좋은 성분은 흡수가 안 돼요. 둘째, 무입니다. 무는 우리 신장한테 참 고마운 채소예요. 칼륨이 낮은 편이고 수분이 많고 소화효소가 들어있어서 위도 편하게 해줍니다. 무국, 무나물, 무생채 다 좋아요. 값도 싸고 우리 음식에서 빠질 수 없는 채소이지요. 그런데 무말랭이와 시래기는 다른 음식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농축의 법칙이 여기서도 그대로 작동해요. 물을 썰어서 말리면 칼륨이 3배에서 5배로 농축됩니다. 시래기는 무청을 말린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다 시래기는 된장국으로 드시잖아요. 말려서 진해진 칼륨이 국물에 다 녹아 나옵니다. 그 국물까지 싹 비우시면 농축된 칼륨을 남김없이 드시는 겁니다. 무는 생물로 드세요. 무국은 건더기만 드시고 국물은 남기시는 게 좋습니다. 동치미하고 짠지는 안 됩니다. 소금물에 절인 거라 나트륨이 많거든요. 무말랭이와 시래기를 아예 포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물에 반나절은 불려서 중간에 물을 2-3번 갈아주시고 삶아서 헹궈 드시면 진해졌던 칼륨이 맛이 좀 가지만 포기하지 않으시려면 이 방법이 있습니다. 셋째, 감자와 고구마를 안전하게 드시는 법입니다. 감자든 고구마든 찢지 마시고 삶으세요. 이게 핵심입니다. 껍질을 벗기시고 얇게 썰어서 넉넉한 물에 담가 2시간쯤 두세요. 그 다음 그 물을 버리고 새 물에 넣어서 삶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칼륨이 절반 가까이 빠져요. 더 확실하게 하시려면 한 번 삶은 물을 버리고 새 물에 한 번 더 삶으세요. 60% 넘게 빠집니다. 양은 한 번에 작은 감자 반 개 정도로 잡으시고 밥 대신 드시는 건 안 됩니다. 우리가 평생 드셔온 흰 쌀밥이 신장에는 가장 안전한 주식이에요. 고구마는 어쩌다 한번 반찬처럼 곁들이는 정도로만 생각하세요. 자, 이제 여행의 마지막입니다. 오늘 따라온 여행을 정리해 드릴게요. 우리가 매일 부엌에서 하는 일들이 신장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부엌에서 기억하실 것 한 가지. 농축의 법칙입니다. 물이 빠지는 모든 과정은 칼륨을 진하게 만듭니다. 말리면 진해지고, 짜면 진해지고, 굽거나 찌면 진해집니다. 반대로 물에 삶으면 칼륨이 빠집니다. 그래서 찌질 말고 삶으세요. 즙을 내려놓으세요. 말린 식품은 충분히 불려서 헹구고 삶아서 드세요. 우리 입에서 기억하실 것 한 가지. 씹어서 드세요. 갈아서 마시면 칼륨이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당근은 기름에 볶아서 씹어 드시고, 무는 생물로 드시고, 감자, 고구마는 삶아서 조금만 드세요. 우리 부엌에서 치워야 할 것 3가지. 저염 소금과 저염 간장. 이것은 나트륨을 칼륨으로 바꾼 제품입니다. 대신 일반 소금을 아주 적게 쓰시고 식초, 마늘, 후추, 참기름으로 맛을 내세요. 건강즙 종류. 양배추즙, 호박즙, 당근즙, 양파즙. 전부 농축된 칼륨입니다. 양배추가 필요하시면 데쳐서 드시고 호박이 드시고 싶으시면 국에 넣어 건더기만 드세요. 다시마 우린물과 다시마 차. 다시마를 건져도 칼륨에서 이미 물에 녹아 있습니다.
국물을 내실 때는 다시마를 10분 안에 건져내시고 국물은 되도록 남기세요. 여러분, 우리 세대가 자식들 키우느라 평생 건강을 뒤로 하셨다는 거 잘 압니다. 이제 건강을 챙기시려는 그 마음은 정말 귀합니다. 다만 방법을 아셔야 해요.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신 것들이 우리 신장에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보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재순 선생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다시마 우린물을 끊으시고 그냥 맹물을 드십니다. 고구마는 찜통 대신 물에 삶아서 조금만 드시고요. 저염 소금도 일반 소금 소량으로 돌아가셨습니다. 5달 후에 검사를 받으셨더니 신장 수치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안정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건강 프로그램에서 좋다는 걸 따라하는 것보다 우리 신장 상태에 맞게 고르는 게 진짜 건강 관리라는 걸 이제야 알겠다고요.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오늘 알았으면 내일부터 바꾸면 돼요. 농축의 법칙 하나만 기억하시면 앞으로 어떤 음식이 위험한지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물이 빠졌으면 진해진 거고 물에 삶았으면 빠진 겁니다. 이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손주들하고 오래오래 함께 하시려면 우리 신장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주변에 건강 때문에 즙을 드시거나 저염 소금을 쓰시는 분들께 나눠주세요. 그분들의 좋은 마음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알게 된 것을 나누면 우리 모두가 건강해집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식탁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 다음에 또 중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